또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러면 바로 독일과 프랑스는 전부 이거는 애초 미국이 잘못해서 애초 유로마이단 혁명 났을 때 2014년 미국이 가서 막 불지르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맥케인 같은 사람이 가서 연설하고 그랬죠. 그 죽은 그 매파 미국 상원의원.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일찌감치 전혀 그 아주 평화스럽게 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독일, 프랑스가 반미 깃발 들고 바로 미국의 배신을 때리죠. 지금 숄츠 그때 몇 번 보여드렸지만 저게 베를린 안보 컨퍼런스에서 숄츠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 편가르기 하는 행태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국제주의를 지지하는데 이 국제주의라는 것은 단극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단극체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극체제여야 된다. multipolar. 이런 흉악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마크롱은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마크롱은 이제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한테 크리미아와 이런 영토를 할양을 해주고 휴전을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유럽의 그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안 좋았던 거예요. 전쟁을 질질 끌면서 유럽을 설득을 하고 미국이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체계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것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폴란드 같은 나라가 나서 가지고 나토를 강화하려고 들고 이게 맞는 거죠. 참고로 이제 그 유럽의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체코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그 강경한 반러 입장을 가지는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친러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유화적 입장을 취하는 후보에 대해서 강경 반러 후보가 압승을 했어요. 이런 풍조가 앞으로 유럽에 계속 간다고요. 푸틴 폭망한 겁니다. 그건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뜻에서 이 전쟁을 계속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일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해 준 사람이 언제냐 이게 이제 꽤 된 얘기예요. 벌써 한 7, 8개월 전의 얘기입니다. 8개월 이게 댄 크랜쇼라는 미국 하원 의원이죠. 그 애꾸눈입니다. 이 사람은 2012년 아프간에서 급조 폭발물에 의해 실명한 미 공화당 의원 댄 크랜쇼죠. 애꾸예요. 미 해군 네이비실 출신입니다. 굉장히 살벌한 아저씨예요. 이 아재가 작년 그 5월 12일에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미군의 생명이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으면서 적국을 파괴하는데 미국 돈을 쓴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투자이다. 그 돈조차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사용했던 규모에 비하면 껌값이죠. 그때는 1년에 한 3천억 달러 이렇게 썼었으니까. 네. 노골적으로 말해 미국 멱사 안 죽잖아. 원조 금액도 작잖아. 착하잖아. 전쟁 빨리 끝낼 일 있냐? 전쟁 질질 끌면은 좋은 효과가 있다면 전쟁 질질 끄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저투자 고수익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쟁을 질질 끄는 게 유리하면 이 전쟁을 일찍 끝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 일찍 끝나게 되면 러시아가 국력을 보존한 상태가 되고 러시아 본토 안에 폭격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유럽은 아직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버린 거고 러시아는 착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유럽과 다시 거래를 하면서 경제가 다시 급속하게 잘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을 치명적으로 배신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작년 예를 들어 6월에 끝냈다, 7월에 끝냈다 하면. 그게 질질 끌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질질 끌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뭐 딱 틀이 잡혔으니까 계속해서 러시아 박살내기죠. 얼마나 살벌하게 박살내기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왼쪽 그림은 1945년 2월 13일 드레스덴입니다. 독일. 아주 유서 깊은 독일의 중세 때부터 아주 어마무시한 도시인데 저게 2월 13일, 2월 14일, 2월 25일 3일 동안 폭격을 해서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수만 명 죽었어요.
예, 오른쪽 그림은 1945년 3월 10일 도쿄입니다. 예, 도쿄 이케부쿠로 이런 데다가 소위탄 퍼부어 갖고 1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불타 죽었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상대방의 허리를 분지르는 전쟁이에요, 이게. 러시아 본토에 지금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걸 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 본토에는 이게 안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허리 분지르는 게 안 들어갔잖아요. 러시아 본토에 폭탄 한 발 투여하지 않고도 러시아 본토를 융단 폭격한 것보다 더 지독하게 파괴하고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글로벌 경제 제재. 예,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경제 제재가 이게 전에 제가 처음에 작년에 이 전쟁 시작했을 무렵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거 무서운 거다.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예 그냥 뼈마디가 다 작신작신 부러져 가지고 가루가 되는 거다. 저는 아마 영원히 러시아가 도발 가능한 군사대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고요. 심지어는 중국과 결합하더라도 러시아가 별로 힘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을 펼칠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서 잠시 닉슨 독트린을 생각해 볼 수 있죠. 1969년에 나왔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는 뭐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싸우기는 너희가 해라 이 소리예요. After I announced this policy, I found that the leaders of the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South Korea, other nations which might be threatened by communist aggression welcomed this new direction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defense of freedom is everybody's business, not just America's business.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도 이게 엄청나게 이제 충격이었죠. 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오고 나서 결국 Vietnamization of Vietnam War, 월남 전쟁의 월남화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아래 월남에서 미국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월남에선 적화가 일어나죠. 문재인이 희열을 느꼈다는 그 공산화가 일어납니다. 난 문재인 씨가 왜 공산화에 그렇게 희열을 느끼는지 참 그 뇌수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그 심장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주국방과 군수산업이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주국방과 군수산업, 특히 군수산업은 이 닉슨 독트린의 직접적 결과물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닉슨 독트린이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겁니다. 닉슨은 1969년에 미국이 줄 수 있는 건 무기다라 그랬는데 2022년에는 미국이 줄 수 있는 거는 감시정찰 정보하고 글로벌 경제 제재, 글로벌 이코노믹 생션 GES하고 두 개를 미국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미국과 서방 세계가. 그러면 현지의 자유공화 세력이 지금 버티면 그리고 적당한 무기를 지원받으면은 그게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걸리면 작살나는 겁니다. 이 구도예요. 제가 삼축킬체인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닉슨 독트린이 오히려 더 강화된 버전으로 오히려 더 살벌한 버전으로 53년 만에 제대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은 이게 그 감시정찰 정보하고 그것도 한국은 또 자기들이 또 MD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국 MD와 미국 MD의 결합. 훌륭하겠죠. 감시정찰 정보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제재. 한국에서 사단 벌어지면 당연히 그거 다 하게 되죠. 뭐 영종도에 비행기가 못 왔는데 뭐 전 세계가 다 튀어나와서 중국 잡아 죽이자고 나오겠지. 근데 한국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미군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뭐 북핵하지만 실제로 북핵이 움직이면 그건 뒤에서 이제 중국이 움직인 거고. 이게 이제 그 평택한 그건데요. 한국은 이 미국으로부터 이 감시 정찰 정보 지원과 또 서방 세계로부터 글로벌 경제 제재 지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이게 대중 인계철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동두천이나 의정부 이렇게 휴전선 아래 미군 부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미군 부대 역할을 우리가 트리거 와이어라 그랬죠. 인계철선.
그러니까 북이 남침을 할 경우에 미군부터 죽여야 되니까 감히 남침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인계철선 역할을 했다. 지금 평택의 위치를 보세요. 딱 중국을 마주보고 있다고요. 거기에 미군하고 미군 가족하고 미군 그 자제가 다니는 학교와 그 학교의 교직원하고 거기 다 있어요. 그냥 커다란 빌리지예요. 그냥 군부대가 아니라 도시라고요. 중국한테 하는 거지. 너희 사고 칠래? 한번 여기부터 까봐, 이 자식아. 그 소리예요. 저 캠판프리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막강한 미군 공군기지가 있죠. 오산 공군기지. 삼성전자가 저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겠냐고. 즉 세계 곳곳에 매우 기동성 높은 즉 해당 국가뿐 아니라 역내 군사위기가 발생했을 때 옆에 국가로 투입되는 미국은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타이완 침공 때 당연히 갑니다. 그거 왜 가야 됩니까? 아니 한국 땅에 있는 주한미군은 한국에 집중해야죠. 네, 일부는 가야 돼요. 당연히. 미국이 원래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 왜 가야 됩니까? 웃기는 볼멘 소리죠. 전체 글로벌하게 봐야 되고 이미 이거는 타이완 침공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중국과 게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북한 문제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양수겹장으로 뛰어야 돼. 그때는 미국이.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프홈프리랑 이런 미군 기지들이 있다는 얘기는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미국이랑 정식으로 한판 붙을 생각이 없으면 한반도를 감히 도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캠프홈프리에 있는 주한미군 및 그 가족 수만 명이 중국에 대해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중 사이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중생이죠. 삼성전자가 저기 들어간 게. 다시 말하자면 여기가 깨진다라는 얘기는 전 세계가 지금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더 제일 안전한 거야 하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즉 삼성전자의 포지셔닝이야말로 저 자리의 선택, 입지 선택이야말로 사중생의 이치입니다. 죽음 한가운데 살 길이 있다는 이치입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그런데 바로 한국의 안보 운명이죠. 한국의 안보? 상황으로 보면 그 죽는 자리죠. 무시무시한 중국이 있고 그 꼬붕인 무시무시한 북한이 있는데 상황으로 보면 참 죽는 자리인데 이게 그 사중생이 되어 있다고. 한국이 정치가 정상화되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국방력이 있고 한국의 무시무시한 무기체계가 있고 한국의 주한미군이 있고 한국의 한미동맹이 있고 그래서 사중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는 길이 나온 겁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좀 더 잔인한 얘기로 옮겨가겠습니다. 클라우즈위츠가 이렇게 말했죠. 전쟁은 수단만 다를 뿐 정치 외교일 뿐이다. 전쟁은 정치 외교의 연장이다. War is not an independent phenomenon. 전쟁은 독립적인 별다른 현상이 아니다. But the continuation of politics by different means. 또 다른 수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정치 외교의 연장일 뿐이다. 이게 클라우즈위츠의 말입니다. 뭐 사진은 뭐 로마 사람 같이 했는데 실제로 19세기에 남긴 책이죠. 네. 나폴레옹 전쟁을 경험하고 남긴 책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목표는 러시아를 패퇴시키고 주권 영토를 완전 수복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목표죠. 그러나 그거 말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목표가 다른 두 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 러시아의 국력을 파괴하고 러시아의 석유가스 비즈니스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유럽의 러시아 석유가스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저래야 러시아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울며불며 서방에 매달려요. 서로 울며불며 서방에 안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에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너무 피폐해져 있어갖고 뭐 말하자면 중러 동맹이 중국 하나만 있는 거 대비해서 큰 힘의 증가가 없게 돼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치적 목표는 뭐냐? 독일, 프랑스로 군기 잡고 나토를 강화하는 거죠. 즉 이렇게 보면 만약에 전쟁이 기본적으로는 정치 외교의 또 다른 정치 외교의 연장이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의 순수 군사적 목표보다는 정치적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죠. 즉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키고 러시아를 황폐화시키고 러시아의 석유가스 비즈니스를 개판을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유럽의 러시아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프랑스의 군기를 잡고 나토를 강화하고 이 두 개의 정치적 목표가 하루라도 빨리 러시아를 패퇴시키고 우크라가 그 주권 영토를 완전 수복해야 한다라는 군사적 목표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쟁은 질질 끌면 끌수록 좋은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제가 천기누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세상 이치는 결코 인자하지 않다. 만물을 사용하고 태워버리는 지푸라기 인형으로 취급한다. 천지불인 위 만물이 추구라는 노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허리를 잘 졸라매고 이 어려운 시기를 꿋꿋이 견뎌나가다 보면 참으로 훌륭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훌륭한 결과는 북한 자유화가 되겠죠. 중국 제압.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